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셀 스타일과 표 서식 지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글자체나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우리 학교 겨울 학기 성적표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용 써져 있죠.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이 부분 같이 블럭을 잡을게요. 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시게 되면은 문자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운데로 가죠. 자,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학교 겨울학기 성적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홈 탭입니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요. 여기 자세히 버튼입니다.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좋음, 나쁨 및 보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은요,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들을 지정했던 내용들을 처음 상태로 돌려주는 기능이고요. 나쁨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네,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셀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하고 안에 있는 글자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요. 좋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네, 맞춰서 써줄 수 있는 겁니다.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보통에 놨습니다. 클릭. 자,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요. 다시 자세히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목 1번 선택할게요. 클릭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글자 크기도 좀 더 굵게 알아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기능들이 바로 저희는 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첫 번째, 자, 소제목이겠죠. 소제목을 블럭으로 잡으신 후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이번에는요, 자, 이 부분에서 강조색 2라고 되어 있죠. 강조색 2 같은 경우 지정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셀 색깔은 주황색으로 바꾸시고 안에 글자가 하얀색으로 들어갔죠. 이런 형태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셀 스타일입니다. 사용자가 좀 더 엑셀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라고 만들어준 기능이에요. 요거 해제하고 싶으시면은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누르시고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표준 하시면은 한꺼번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셀 스타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 표 서식 지정하기입니다. 이 표 서식 지정해 주는 기능은요, 조금 더 셀 스타일보다 좀 더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럭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블럭을 다 잡습니다. 자, 다 잡은 상태로 마찬가지로요.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은 표 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 서식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눌러보셔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밝게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밝게는요. 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표 스타일 밝게 1번, 표 스타일 밝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습니다. 자, 한 줄에 7개죠. 자, 어디까지? 스타일 밝게 21번까지 있습니다. 자, 보통 스타일도요, 몇 개까지 있어요? 28번, 28번까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표 스타일 보통 13. 이 자리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클릭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제가 표 서식이 들어오기 전에 블럭을 잡고 들어왔죠. 그 블럭을 잡고 들어온 이유가 이 부분에서 블럭을 안 잡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머리글 포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학과부터 리포트까지 이 부분은 머리글로 표시를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보여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자,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어있는 셀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내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색깔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컬러풀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위에 쪽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 들어와 있냐면요. 자, 자동 필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커서를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커서를 안에 넣어 있을 때 화면 위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표 도구의 디자인이란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뉴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은요. 내가 지금 이 학번부터 이 부분까지 수정을 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되어 있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커서를 이 범위가 아닌 다른 곳을 클릭하고 눌러 보십시오. 어떤가요? 위에 있는 매뉴얼이 사라지겠죠. 자, 규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메뉴를 저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표 도구의 서식입니다. 자, 요거 없애 볼게요. 많이들 불편해 하세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표 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은요. 자, 도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범위로 변환 있죠. 클릭하고 눌러 보십시오. 자, 누르시면은요.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자동 필터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역삼각형 늘어진 메뉴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가요? 이제 화면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 서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매뉴얼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네. 자, 표 서식에서 내가 원하는, 그래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많이 나와 있죠.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인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테마라고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희 엑셀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이 테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레이아웃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마가 보이시죠? 이 테마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요. 알아서 그 원하는 테마에 맞게 글씨체나 이런 색감 같은 걸 변하는 것을 테마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테마 쪽에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매뉴얼들이 이렇게 지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를 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한번 보세요. 네, 어떤가요?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예요. 그래서 구태여 표 서식 가서 안 하시고 이렇게 테마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글씨체도 바뀌어지고 네, 넓이도 바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편하게 쓰실 수 있으면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것보다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네. 테마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지정해 놨을 때, 네, 이것도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 테마 부분에 가셔서 다시, 네, 테마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싹 다 뺄게요.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으셔서요. 자, 이번에는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요. 홈 탭에서요. 자, 테마 부분 다 이렇게 없앨 거예요. 자, 지우기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서식 지우기 클릭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글씨는 그대로 남고 여기에 갖고 있던 서식만 지워졌죠. 제가 다시 다 되돌려 놨습니다. 자꾸 써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블럭 잡을게요.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요. 제목이니까. 자, 제가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한번 써볼까요? 저는요. 블럭을 잡고요. 여기 있죠. 이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하고 보너스로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해 줍니다. 네, 하시고 첫 번째 거 블럭 잡으시고요. 색깔 넣어 주시고 아래쪽 이중 테두리 하게 되면 이중 테두리 들어갔죠. 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으세요. 하시고 테두리 없음 체크하시면 양 사이드에 테두리 없어집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꾸 써보세요. 자, 그리고 자, 지금은요,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은요,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요, 수치 같은 경우를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고사부터 리포트 점수까지 수치가 많이 체크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50부터 76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나셔서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그룹에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누를게요.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은 데이터 막대라고 보이세요. 자, 이 데이터 막대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능과 단색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단색 채우기는 이렇게 채워지고 그라데이션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지는 경향이 있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저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비어있는데 클릭하시고요. 하시면요 어때요? 수치 크기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커서를 여기 50점 긴 기둥에 놓으시고서 이 상태에서 점수를 더 줄여주죠. 30이라고 줄이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어떤가요? 수치에 맞게 서식이 지워집니다. 예, 이렇게 수치에 맞게 막대 그래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 갖다 놓으시고서 수치를 조금 더 늘려줄게요. 어떤가요? 조금 더 늘어났죠. 이런 기능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표를 같은 거 보기에 편하시죠. 자, 기말고사에 있는 점수도 한번 해볼게요. 기말고사 점수 블럭을 잡을게요. 65부터 65까지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막대를 했고요. 이번에는 색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예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요. 녹색, 노랑, 빨간 색조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녹색 범위가 가장 큰 숫자이고요. 두 번째 노랑은 중간 계열 숫자입니다. 빨강은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녹색 중에서도 가장 큰 숫자는 조금 더 진하죠. 가장 작은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금 더 흐리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색감으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조예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빨강, 노랑, 녹색이겠죠. 가장 큰 숫자가 빨강이죠. 가장 작은 숫자가 녹색을 뜻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내가 색깔을 믹스를 하셔도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타 규칙이라고 보이시죠? 자, 기타 규칙 마우스로 클릭 누르신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색조예요. 클릭 누르셔서 세 가지 색조 클릭해 볼게요. 자, 하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색감 좋으신 분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설프게 저같이 어설프게 만져주게 되면은요, 안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 번 더 만져보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예. 한번 많이 만져보십시오. 자, 리포트 점수예요. 블럭 잡아보세요. 자,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이번엔 아이콘 집합이에요. 이거 재밌어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재밌어 하죠. 예, 위에, 오른쪽,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숫자, 중간 숫자, 작은 숫자. 네, 이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내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늘 이 방향부터 이 표시까지 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써주냐면 아래쪽에서 별, 아니면 안테나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별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누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채워진 숫자, 그 별이 채워진 것도 있고 안 채워진 것도 있죠. 숫자의 편차가 조금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를 중간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7 반만 채워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더 한번 띄워볼까요? 78 별 차이는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요 별을 사용을 하셔가지고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 별보다는요. 아이콘 집합에서 보시면 안테나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안테나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수치화를 해주시면은 좀 더 다양한 그 엑셀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그라데이션 막대 그래프 색조도 있고요. 안테나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시죠. 지워, 지저분해,
지워 갖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겠죠. 자, 블럭을 잡으세요. 자, 블럭을 잡으셔서 네,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 하시면 이제 지워지기도 하고, 정석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요. 이 조건부 서식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보시면은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내가 선택된 부분에 규칙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예, 지워진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꼭 지우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숫자를 조금 제가 변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자, 블럭을 잡고요. 자, 조건부 서식 다시 들어갑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보셨을 때 셀 강조 규칙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뭐뭐보다 큼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눌러 보셔요. 자, 52.5라는 수치는 왜 나왔냐면요. 0부터 105까지의 그 중간적인 숫자가 52.6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60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6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 포함이 안 된 거죠. 요거는 진한 빨강에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으로 채워라 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수치를 바꾸죠. 75 바꿔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90입니다. 여기서 55 바꿔볼게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값을 찾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겠죠. 자, 이쪽도 블럭을 한번 잡아볼게요.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이에요. 여기서 셀 강조 규칙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73에서 9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60에서 네, 80 사이에 있는 숫자만 바꿔라. 그쵸? 자, 색깔도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한번 가보셔요. 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느낌 아시죠? 그쵸?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셔서 내 입맛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나 굵게 지정해 줄 거고요. 밑줄 보이시죠? 실선도 넣어 줄게요. 색깔도 넣어 줄게요. 글자 색깔은 자, 여기서 조금 진한 빨강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에다가 나 테두리도 넣어주고 싶어. 점점 지저분해지는데, 자, 테두리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테두리 같은 경우도 내가 네,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 박스가 생겨요. 자, 색깔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표시가 나겠죠. 네, 테두리 박스. 채우기까지 가면 너무 무리일까요? 지저분해질까요?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초록색에 노랑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박스 채워진 거 하고 밑줄 들어가 있고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바꿔주시면 이제 이 부분도 체크가 되고, 네, 70이네요. 자, 100으로 바꿔줄까요? 하시면은, 네, 빠지죠.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블럭 잡으셔서요. 다시요.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다시요. 상하 규칙도 있어요. 상위 10%. 그죠? 상위 10개 항목. 예. 하위 10%. 네. 하위 10개 항목, 하위 10%.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나 상위 10%만 체크를 해줄 거야. 그러시면은, 네. 상위 10% 조절해 주세요. 자, 상위 30%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88까지 되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은요, 깊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활용 분야가 많습니다. 일단 기초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그 수식 같은 거를 배워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네. 자, 하시고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름도 있죠.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 보세요. 블럭도 잡고 조건부 서식 부분에서 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자, 셀 강조 규칙에 보시면 텍스트 포함 있습니다.
클릭 눌러주세요. 자, 김기동이라고 되어 있죠. 아, 나 김기동이 아니고, 예, 오현지를, 네, 오현지가 있는 사람 부분 체크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은 오현지가 나옵니다.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 네, 아이고, 오현지 써주게 되면 어때요? 오현지가 들어가 있는 색깔 바뀌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값을 지정해주고 범위를 잡으셔서 오현지라는 이름이 써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많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블럭이 쭉 잡혀지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부분이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네, 하나 더 나가시면요, 블럭 잡을게요. 네, 조건부 서식. 우리 중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 강조 규칙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복값이 있습니다. 네, 중복되는 값들 지정을 해줘라. 확인하시면 잡으세요. 전산학과, 통계학과. 예, 여기 좀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네,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다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만 수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좀 배워 놓으시고서 나중에 책을 한번 사서 그 보시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은 자 보셨을 때 어느 부분까지 했냐면요, 조건부 서식까지, 셀 서식부터 조건부 서식까지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인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 번 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